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국에 정통한 일본 전문가들의 인터뷰에는 어김없이 두 가지 주장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이번 강경책은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확실히 하라는 메시지다. 그게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 주장은 역사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일본은 언제라도 사요나라, 안녕이라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주 등장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중앙일보의 군사안보연구소장인 또 논설위원인 김민석 소장이 미국과 일본의 안보 이익선이 북한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중요한 칼럼을 2019년 8월 2일 날 게재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압축하고 해설을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그리고 역사적 조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칼럼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본 안보의 핵심 포인트. 일본의 안보 이익선은 러일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냉전 체제까지 한국이었다. 이때 안보 이익선은 자국 영토는 아니지만 자신의 나라의 존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된 왜국을 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토의 존망과 관련된 왜국입니다. 한국은 대륙의 최전선에서 공산권 위협에 방어막이 됐고, 일본은 미국과 함께 한국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다. 한미일 공동 방어체제가 성립된 배경이다. 일본으로서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한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일본 안보 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던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본 안보 이익선 변화의 배경, 안보 이익선이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김민석 소장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동남중국해의 해상수송로를 위협하고 있다. 일본의 생명줄인 해상수송로가 중국에 의해 차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해상수송로 위협, 동중국해 분쟁, 그리고 핵 미사일 공포가 일본에 현실화되고 있다. 그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보 이익선이 이동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본 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일 간의 경제전쟁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본의 대응. 일본은 미국과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세워서 호주, 인도들과 띠를 이어 대응하고 있다. 이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통상 정치 군사적 접근을 막는 지역 패권의 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정책과 일치한다. 미일 양국은 중국과 북한을 견제 대상으로 삼고 2017년 12월부터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또한 일본의 대응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등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김민석 소장의 이야기입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대북 유화 정책이 추진된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기여를 의식해 인도 태평양 전략 참여를 유보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한 문장을 정리하면 한국의 비협조가 일어났다. 이 이야기죠. 다섯 번째입니다. 일본 안보에 대한 도전 과제들. 2년째 맞는 북한 비핵화 협상은 사실상 실패로 가고 있다. 북한은 핵탄두 30발에서 60발을 보유했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3종 미사일 세트도 완성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용 탄도미사일 SLBM에 최근 수차례 쏜 신종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기에 모두 핵탄도를 장착할 수 있고 방어할 수단은 없다.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북한의 경제 뒷문을 열어주고 있는 상황에 이미 핵무장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까닭은 없다. 트럼프 행정부도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북핵을 인정하는 동결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북핵의 위협 아래 북한과 등을 돌리거나 한국 방위를 지원하는 것은 북한 핵 공격을 일본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일본인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박해야 차라리 한국 정부하고 거리를 두거나 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비협조적이고 친중 행보를 보이기까지 하고 여기다 더해서 강제징용 문제로 인해서 경제전쟁까지 발발하였다. 북한의 전략이 성공하고 있는 셈이죠. 각건 이론이. 대한민국은 두 개의 각건 가운데 하나인 일본권을 끊어버리게 되면 고립무원이 된다. 이런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던 북한의 대남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를 떼놓는 전략이죠. 일본이 굳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원해서 북한으로부터 핵을 맞을 그런 가능성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노출시킬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일본이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과 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이야기죠. 필요가. 6번째입니다. 일본이 행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입니다. 하나는 북한 핵의 타겟이 되지 않도록 북한을 끌어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을 버리는 방안입니다. 그 방아쇠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이고 그 다음 결정적인 방아쇠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기소미아라는 파기는 한국의 안보적 연결고리가 완전히 일본과 한국 사이에 해체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말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실적으로 일본의 협조 없이 한미동맹은 가동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이 한국 지원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면 주일 미군 기지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군과 미군 병력 및 물자 대부분이 주일 미군 기지를 거쳐서 한국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의 경색이 장기화돼서 완전히 파토가 나면은 한국은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고 동시에 한미 동맹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7번째입니다. 트럼프의 선택과 미국 정부와 의회의 선택. 트럼프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 부상을 막는 것이다. 어쩌면 트럼프로서는 핵 보유국인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맺어 중국 견제에 활용하면 최선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ICBM이 미 본토로 날아올 리도 없다. 대륙간 단도탄이. 트럼프의 한국 관계는 현상 유지 또는 먼 얘기일 수 있지만 동맹 해체를 감수하는 것이다. 일본 지원 없는 한미동맹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든 트럼프는 남북 모두를 인정하는 투 코리아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예정이 남아있는 미국 정부와 의회의 걱정은 깊다.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감축금지법안 2018년 6월 한미동맹 재확인 결의안 2018년 12월을 채택한 이유다. 이 안보 환경이 급속하게 바뀌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등장과 북한에게 현실화에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가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김민석 소장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안보 접점을 다시 만드는 방법이다. 우회적으로 한미일 관계를 복원하는 전략이다. 또한 미국 국방대학교의 의견대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일이 공유 운영하면 북핵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도 강력한 군사력을 자각력을 갖추는 것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과거사보다 국민과 국가의 생존이 먼저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런데 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그 지배층이 이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 그 한일 간의 정보 협약 같은 것을 파기하는 것은 대단히 그런 위험한 거고 완전히 일본과 결별하는 그런 조치를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김민석 소장의 넓은 시각으로 보면은 일본은 한국과 인연을 끊을 수 있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인연을 끊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뿐만 아니고 한미동맹이 결정적으로 와해가 되는 것이죠. 지금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한미동맹을 결정적으로 그냥 무너뜨리려면은 계속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그 다음에 한일 정보 공유 협정을 폐기하고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그 양반들이 원한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이런 걸 잘 알고 더 이상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서 안 되는데, 근데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다수가 깨지 못하면은 정말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